60세가 넘었다면 이 달콤하고 과즙 가득한 습관 하나가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이 밤사이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들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어눌해지고 균형을 잃거나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예고 없이 뇌졸중을 겪는 수많은 노인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담배 때문도 아니고 정크푸드나 운동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 바로 과일이 문제였죠. 매일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심장, 뇌, 소화를 위해 과일을 먹습니다. 물론 많은 과일은 건강한 노화를 돕지만 어떤 과일은 특히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조용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를 탈수시키며 약물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그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 기억력 저하, 뇌출혈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9가지 흔한 과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바나나, 과도한 칼륨, 너무 빠르게. 저는 수많은 예기치 못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나나처럼 무고해 보이는 습관이 조용히 재앙으로 이어지는 걸 볼 때만큼 충격적인 건 드물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칼륨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30대, 40대 성인에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기능이 느려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거나 이뇨제나 ACE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체내에서 칼륨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혈관이 수축되며 결국 혈전이 생깁니다. 특히 뇌에서는 그 혈전 하나가 모든 걸 멈추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저의 환자였던 레이몬드 씨는 오하이오 출신의 66세 전직 목수였습니다. 그는 건강에 신경 쓰며 매일 아침 오트밀에 바나나를 올려 먹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병원 검사 결과는 뇌졸중이었습니다. 그의 혈중 칼륨 수치는 위험할 만큼 높았고 심장 리듬을 방해해 혈전 형성을 촉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몸은 그리 많은 칼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칼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 바나나를 먹는다면 순환이 느려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는 시간대에 칼륨이 급격히 작용하게 되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세 이상이고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하루에 바나나 반 개만, 아침에 반드시 단백질에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과 함께 드세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브레드, 특히 취침 전 바나나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꼭 주치의와 칼륨이 많은 음식이 약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상담하세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이야기로 놀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작고 달콤한 포도가 어떻게 혈당, 뇌혈관, 그리고 조용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당폭탄. 포도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봄바람처럼 무해하게 느껴지는 과일입니다. 과일 접시,
시리얼, 손주들과의 일요일, 점심 후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분들이 혈관 질환이나 불안정한 혈당을 앓고 있다면 이 작은 과일이 뇌졸중의 조용한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사실상 과당과 포도당으로 가득한 작은 당덩어리입니다. 특히 씨 없는 달콤한 품종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은 느려지고 혈관은 약해지며 갑작스러운 당 수치는 췌장을 넘어 혈관 내부까지 손상시킵니다.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막을 미세하게 찢고 그 틈에 혈전이 생성됩니다. 저의 환자였던 진넷 모리스 여사, 80세, 미주리 출신의 은퇴교사는 항상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빨간 포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 생일 카드에 글을 쓰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 일명 미니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 스파이크, A1C 수치 상승, 그리고 만성 저등급 염증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식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빠르게 소화되어 당을 혈관에 쏟아붓습니다. 단독으로, 특히 탈수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에서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혈전 형성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는 포도를 먹지 마십시오. 항상 단백질, 아몬드 몇 알,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시고 한 줌 이내로, 가능하면 활동적인 시간대에 섭취하세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당을 넘어 산성과 효소, 그리고 뇌에 미치는 야간 영향을 가진 열대 과일 하나, 바로 파인애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 산성, 당분, 그리고 수면 중 위험. 파인애플은 한 입에 햇살을 머금은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달콤하고 톡 쏘며 열대의 향기를 품고 있죠. 많은 노인들이 저녁 식사 후 건강한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선택합니다.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고 가볍고 자연스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뇌 전문의로서 저는 이 과일이 어떻게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비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적당한 양이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될 경우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고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며 예기치 못한 출혈이나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얇고 대사 속도가 느려진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약 16g 이상의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와는 달리 파인애플은 당지수 GI가 매우 높습니다. 늦은 시간에 먹으면 그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혈류에 남아 혈관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과되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은 미국 식단 중 산성이 가장 강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식도에 자극을 주고 무증상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노인의 경우 역류가 통증 없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미세한 흡입 마이크로 에스피레이션이나 야간 기도 압력 변화로 이어지며 이는 수면 중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감소시키고 조용한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한 클라라 휴즈 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77세에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했고 깨끗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공된 단 것을 피하고 매일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 몇 조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1년 넘게 그 습관은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클라라는 흐릿한 의식으로 깨어났고 말이 어눌하고 걷는 동안 균형을 잃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후부 순환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균형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혈액 검사에서는 야간 혈당 상승, 위산 역류의 흔적, 그리고 혈소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닌 밤마다 먹던 파인애플 습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소화기능 저하, 얇아진 혈관, 민감해진 수면 중 혈류. 이 모든 조건이 밤에 파인애플을 먹는 것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뇌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혈관이 수축되고 그 결과 혈전이 조용히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좋아한다면 공복이 아닌 낮 시간대에 소량만 섭취하세요.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에 파인애플을 피하세요. 뇌는 수면 중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예기치 못한 혈당이나 산성 자극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일 하나도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인애플에 놀라셨다면 이번엔 수분 보충에 좋다고 찬사받는 수박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조건에서는 뇌를 건조시키고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수박 항상 수분 보충에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름철 과일 중 수박만큼 사랑받는 과일은 드뭅니다. 7월 4일에 차가운 수박, 손주들과의 시 뱉기놀이, 정원에서 땀 흘린 뒤에 상쾌한 한입. 겉보기엔 무해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수분도 많고 갈증 해소에 좋다고 하죠. 그러나 혈관이 약해지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수박은 은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이나 산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수박이 체내에서 제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박은 천연이뇨 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아니지만 70세 이상 노년층, 특히 이미 이뇨제나 AC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야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숨은 촉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이미 딱딱해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뇌는 산소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야간에 순환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특히 위험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하워드 라킨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82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가공당을 피하며 건강식만 섭취하던 분이었죠. 저녁 식사 후 수박 3조각을 먹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수분 보충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이뇨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고 수박의 이뇨 효과와 약물의 작용이 겹치며 그의 체내 수분은 밤사이 과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일어나려다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혈액은 탈수로 인해 농축되어 있었으며 소량의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박이 그를 말라가게 했던 겁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균형 감각과 협응 능력에 영향을 받았고 이제는 지팡이에 의존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잔디를 깎던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습관이 나이와 약물, 타이밍과 상호작용하여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수박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을 즐기고 싶다면 낮 시간대에 소금 한 꼬집이나 코코넛 워터 같은 전해질과 함께 드세요.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수박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침에 어지럽거나 밤에 입이 마르거나 깨어났을 때 혼란스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분이 90%인 과일조차도 뇌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피해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다음으로 오렌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오렌지가 실제로는 심장과 뇌 약물과 상호작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5번째 오렌지, 감귤류와 약물에 숨겨진 상호작용. 오렌지는 미국 가정에서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아침 식탁에 신선한 주스 한 잔, 부엌 테이블에 놓인 오렌지 한 그릇, 혹은 크리스마스 양말 속의 클래식 간식. 수십 년간 오렌지는 천연 비타민C의 기적이라 불리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심장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 오렌지는 조용히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단순한 당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렌지에는 프라노쿠마린, 프라노초우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성분이죠. 프라노쿠마린은 특정 약물, 특히 스타팅의 고지혈증약, 칼슘 채널 차단제, 혈액 희석제와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물질은 여러분의 간이 약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물이 체내에 너무 오래 남아 독성이 높아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배출되어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 혈액이 불안정해지고 혈관이 예측할 수 없이 수축하거나 혈전이 갑작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과일과 약을 함께 섭취한 결과를 너무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엘머 브라이언트 씨는 조지아 출신의 79세 은퇴한 버스 기사였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분으로 아토르바스타틴 고지혈증약과 암로디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강했으며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 마셨습니다. 유리잔 속의 햇살이라며요. 하지만 엘머 씨는 그 주스 속에 프라노쿠마린이 간의 대사작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간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분해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혈압약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혈압을 너무 낮추고 스타틴은 근육과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낀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혼란스러웠죠.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었고 혈중 약물 농도는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있었습니다. 약을 많이 복용해서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가 간의 약물 처리 능력을 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혈액은 예측 불가능하게 순환했고 결국 뇌 속 좁은 혈관에 혈전이 형성된 것이죠. 엘머와 그의 아내는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내 오렌지 주스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 말은 너무도 흔하게 듣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다릅니다. 40대에 문제없던 습관이 70대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몽, 세비야 오렌지, 일반 네이블 오렌지조차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반드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느려지고 약물 음식 간의 충돌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오렌지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만 드시고 대체 과일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클레멘타인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주스는 소량만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약통 속 내용물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에 담긴 것 역시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경각심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식은 곧 생명입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을 피할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유일한 함정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자주 나오는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한 과일이 조용히 신경계를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사과입니다. 이제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수문당 함정, 사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사과, 예상치 못한 당 함정. 사과는 미국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어릴 적부터 귀에 익숙한 말이죠. 아삭하고 달콤하며 먹기 편해 병원 식단에도 자주 오르고 노인 급식에도 포함되며 손주들이 건강을 위해 싸주는 간식으로도 인기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특히 고혈압, 당뇨, 인지기능 저하 등을 관리 중인 분들에게 사과는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사과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다면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사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과 일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품종인 후지, 허니크리스프, 갈라 사과 등은 영양보다는 단맛을 위해 개량된 품종입니다. 이 사과들은 혈당 부하 글라이세믹 로드가 높아 단순한 천연당이 혈류로 빠르게 흘러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당 처리 능력은 떨어지고 췌장 반응도 느려지며 혈관은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단독으로 사과를 먹는다면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강하하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이 급작스러운 당의 상승과 하락은 단순한 에너지 변화 이상의 영향을 줍니다. 혈압을 불안정하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며 혈액 점도를 높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혈액은 산성화되고 끈적해지며 인슐린 수치도 치솟고 혈관은 점점 더 조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의 내벽, 특히 뇌로 이어지는 작은 혈관의 내막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그 미세한 찢김을 복구하기 위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전을 생성합니다. 젊은 사람은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 든 분들의 좁아진 혈관과 느려진 혈류 속도에서는 그 혈전이 언제든 치명적인 뇌졸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루이스 해먼드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세의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평생 건강을 잘 관리해온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스스로 똑똑한 식습관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죠. 매일 오후에는 간식 대신 허니크리스프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과자도 쿠키도 아니고 그저 사과 한 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매일 그녀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이미 노화된 혈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저녁이 되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일어설 때 머리에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말을 더듬고 뇌졸중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불안정한 혈당 패턴과 혈관 내 염증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약은 잘 복용하고 있었지만 매일 반복된 혈당 급등이 혈관에 조용히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혈전이 결국 그녀의 뇌를 공격한 것입니다. 루이스 여사는 회복했지만 이제 사과를 이전과는 다르게 봅니다. 이제 그녀는 사과를 적으로 여기진 않지만 의식적인 식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니어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과를 좋아한다면 종류부터 선택하세요. 그라니 스미스, 기레니 스미스. 사과는 당기 적고 뇌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포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 아몬드 버터, 치즈 한 조각 등과 함께 드셔야 당 흡수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달콤한 사과를 먹지 마세요. 특히 저녁에. 당신의 뇌는 안정적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과라도 그 내부에선 뇌졸중을 유발하는 조건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출렁이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전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주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작은 혈전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과 다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니어들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는 루비빛 과일, 체리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달콤한 과일 속에는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7. 체리. 숨겨진 살리실산 함유과일. 체리는 작고 아름다우며 선명한 색감으로 미국 식단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의사들은 염증, 관절염, 심장 건강을 위해 체리를 추천하곤 하며 노년 건강 잡지나 유기농 마켓, 요거트나 샐러드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과일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액 희석제나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인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체리에는 살리실산 살리칠라텟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적당량일 경우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와파린, warfarin, 플라빅스, 필라빅스 또는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살리실산이 추가로 들어오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고 혈관은 쉽게 파열되며 최악의 경우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리와 뇌출혈이 연결된다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환자였던 다니엘 로즈 씨는 일리노이 출신의 84 새 전직 열차 기관사였습니다. 몇 년 전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은 후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 체리를 자연의 디저트라 부르며 저녁 식사 후 매일 한 그릇씩 즐겼습니다. 염증 완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쿠키 대신 체리를 선택한 것이죠. 처음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을 반복적으로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혼란스러운 의식과 구토를 동반해 응급실로 실려왔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외상도 없었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으며 약물 복용량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확인한 결과 체리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이 기존 혈액 희석제와 겹쳐 과도한 항응고 상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위험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몸은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뇌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회복도 불확실합니다. 언어를 잃는 사람도 있고 운동 능력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분들이 다시는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노년층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우리의 몸은 40대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엔 회복을 도왔던 음식이 지금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체리를 좋아한다면 신중하게 섭취하세요. 소량, 간헐적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농축 체리 주스, 건조 체리, 매일 일정량 이상 섭취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균형을 잡기 위해 과부하 상태에 있을 때 체리 한 줌이 그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그건 단순한 세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출혈과 뇌 손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과일은 체리보다 더 자주 먹고 더 무해해 보이며 브런치 접시에서 예쁘게 빛나는 딸기입니다. 하지만 이 딸기에는 농약 잔류물, 곰팡이, 통풍 유발 물질 등 나이 든 신체에 조용히 누적되어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소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이제 딸기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8번째 딸기, 곰팡이, 농약, 그리고 통풍 유발 물질의 복합 함정. 딸기는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과일입니다. 선명한 빨간색, 심장 모양, 달콤하고 약간의 산미까지. 병원 식단, 뇌 건강 스무디, 고급 요양원 브런치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고령자에게 딸기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인기 많은 과일은 조용히 뇌졸중, 염증, 그리고 장기적인 뇌 독성의 위험을 높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미국 농산물 중 가장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환경실무단체 EWG의 더티 더즌, 더티 도즌 리스트, 즉 잔류 농약이 가장 많은 식품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세척 후에도 말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해독 시스템은 느려지고 그 화학물질들은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조용히 축적됩니다. 심지어 뇌 조직에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농약들 중 다수는 신경 독성입니다. 즉,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노화된 신경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의 백질, 화이트 매터 같은 미세혈관 구조가 약해지고 이는 소규모 뇌졸중,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기에는 퓨린프리넨이라는 천연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전환되며 이는 통풍이나 신장 질환, 혈관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해롭습니다.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혈관이 좁아지며 혈압이 상승하며 결국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매우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오는 겁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일레인 카터 여사는 미시간 출신의 80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매년 6월이면 직접 딸기를 수확해 겨울용으로 냉동 보관했고 매일 저녁 딸기 한 줌을 디저트 삼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니까요 라며 말이죠. 그녀는 약한 고혈압이 있었고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꼈고 관절의 붓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오른손의 감각 저하와 말을 더듬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요산 수치 상승, 산화 스트레스, 저등급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공식품을 피하고 과일 중심의 건강식을 유지했지만 그 딸기가 결국 매일 소량의 독성을 몸에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혈전이 생겨 뇌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다행히 그녀는 회복했지만 기억력에 약간의 빈틈이 생겼고 송긋 감각에도 민감한 변화가 남았습니다. 난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다시금 영양에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지어 슈퍼푸드도 잘못된 시기, 잘못된 방식, 잘못된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기를 드신다면 반드시 유기농을 고르십시오. 매일 먹지 마시고 항상 잘 씻은 후 소량만 섭취하세요. 항산화 성분을 얻기 위해 딸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식품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통풍이나 신장질환, 고혈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딸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냉동 딸기나 해외산 대량 수입품은 규제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과일 하나가 조용히 뇌를 공격할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통증도 없이. 그러다 어느 날 혈전 하나가 말문을 앗아가고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립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보조식품에서도 자주 보이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며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마케팅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바로 망고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열대 과일은 당분 폭탄 그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간 기능을 방해하고 약물 대사를 느리게 만들며 아침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망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망고, 혈당 급등과 약물 대사 방해. 많은 노년층에게 망고는 열대지방의 특별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향기롭고 자연의 디저트 같죠. 망고는 과일 샐러드에, 시니어 웰빙 카페의 스무디에, 혹은 마트에서 건강 간식으로 건조된 형태로 자주 보입니다. 그 선명한 주황빛 과육은 마치 태양이 내리는 선물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조용히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혈압 문제 또는 다약제 복용 중인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망고는 미국 식단에서 당분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잘 익은 망고 한 컵에는 약 45g의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도넛 하나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망고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수치가 치솟고 이어 급격히 하락하면서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혈압 불안정이 있는 노인에게 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염증, 수축, 순환 저하로 이어지며 뇌를 향하는 미세혈관 내벽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몸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혈전을 생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이미 좁아진 뇌혈관에서는 이 미세혈전이 치명적인 뇌졸중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망고에는 망기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CPP소 효소계통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효소계는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심장 리듬 조절제 등 수많은 처방약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망고가 이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면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혈압이 급강하하거나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83세의 윌리엄 부커 씨는 네바다 출신의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심장 건강식에 늘 신경 쓰던 분이었죠. 몇 달 전부터 그는 쿠키 대신 매일 오후 건조 망고 조각을 간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식이니까 더 좋겠지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위한 약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몇 주 뒤 윌리엄 씨는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꼈고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얼굴 한쪽이 내려가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남편을 발견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이었으며 혈압은 밤사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고 혈액 내 약물 수치는 정상 복용량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건조 망고가 간의 약물 분해를 방해했고 그 당분은 추가적인 염증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뇌졸중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씨는 다행히 생존했지만 균형 감각과 단기 기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 그 과일 하나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층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제거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달콤함은 때로 독을 감춥니다. 이제 우리의 신체는 여유가 없습니다. 30대, 40대에 문제 없던 것이 지금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고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소량만 단 몇 조각 정도 오전이나 이른 낮 시간대에만 드세요. 항상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취침 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 콜레스테롤, 혈압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망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몸은 한 번의 오차가 곧 재앙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9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조용히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과일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뇌를 보호하고 균형감을 높이고 약물과 충돌하지 않으며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진짜 안전한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뇌를 치유하고 건강을 지키는 진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찰, 과일, 노화, 그리고 뇌를 지키는 식단의 진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조용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고 나니 혼란스럽고 심지어 배신당한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 우리는 과일은 자연의 약, 지구의 선물,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훨씬 더 복잡하고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30대, 40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음식도 60살을 넘기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에 작용합니다. 신장은 더디게 노폐물을 배출하고 가는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혈관은 약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세한 기관인 뇌는 혈압, 혈당, 응고인자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시기의 모든 한 입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최선의 의도를 갖고 식단을 구성합니다. 오트밀 위에 바나나, 점심 간식으로 포도 한 줌, 저녁 디저트로 파인애플 조각, 아침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 혹은 오후에 사과 하나. 이 모든 습관이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이기에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은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습관 속에서 염증은 시작되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혈액은 지나치게 묽어지거나 끈적해지고 그리고 결국 뇌의 산소 공급을 막는 작은 혈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뇌 전문의로서 이런 결과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지만 저녁에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말을 잃고 걷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단지 쌀알 만한 혈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중 많은 경우가 약이 아닌 음식에 대한 이해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섭취한다면 과일은 뇌와 심장을 지키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당이 낮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이 가득합니다.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고 약물과 충돌하지 않으며 기억력과 순환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둘째, 그라니 스미스 사과. 다른 단맛 사과와 달리 당이 낮고 뇌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아몬드 버터나 치즈와 함께 섭취하면 부드러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셋째, 아보카도. 과일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지만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혈압 조절과 신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포함되어 있지만 흡수가 느려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작용합니다. 넷째, 레몬과 라임. 간식이 아니라 음식의 풍미를 위한 첨가로 사용하세요. 간 해독과 소화를 돕고 설탕이나 약물 간섭 없이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물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 마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석류. 조심스럽게. 석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강한 작용을 가지므로 물에 희석해 몇 온스 이하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낮 시간에만 섭취하세요.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자기 직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류가 느려지고 뇌는 쉬고 있으며 과일의 당분과 산도는 치명적인 균형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 몸, 그리고 그것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달콤함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혜와 경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를 작은 실수 하나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과일 하나, 간식 하나가 당신의 활력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벨을 읽으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고 오늘 접시에 담긴 것이 당장뿐 아니라 수개월 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단순히 살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내가 나로 남기 위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타이밍, 현명한 선택만 있다면 당신은 뇌와 몸을 보호하며 오랫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미래를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진실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을, 도움이 안 되셨다면 0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 닥터 벨러 채널에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당신만의 방식으로 빛나길 바랍니다.